과거 라티나 제국이 얼스터와 브리튼을 점령했을 때 라티나 제국은 자신들의 마차 바퀴 규격에 맞는 길을 만들었다. 이러한 도로 건설은 라티나 제국이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니 그 길은 지금도 얼스터와 브리튼 전역에 깔려 있어서 사람들의 이동수단이 되고 있었다. 얼스터의 왕과 귀족들은 라티나의 대로를 보수하지 않아서 도로를 메운 포석은 깨지고 부서져 있고 마차 바퀴를 따라 난 홈은 메워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은 여전히 쓸모가 있다. 그 길을 따라 난 여인숙 한 곳에서 후드를 눌러 쓴 남자가 주위를 힐끔힐끔 둘러보고 있었다. 정체를 감추기 위해 싸구려 복색을 걸치긴 했지만 도톰하게 살이 오른 몸매를 감출 수는 없었다. 그렇게 두리번거리지 말기. 어차피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거뱅백작의 가시는 자신들의 정체를 감출 생각도 없는지 화려한 옷과 검을 갖춘 채 걸어 들어왔다. 작은 여인숙 입구에는 무장한 궁사들이 말을 끌고 와서 여인숙을 아예 애워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후드의 남자는 질겁을 했다. 큰일 났습니다요. 세영주 요놈이 보통 놈이 아닙니다. 뭐가 그리 호들갑인가? 거뱅백작의 가시는 의아해하고 있었다. 아트릭스 영지의 새 영주라면 사생아일 것이다. 그 사생아가 설사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 하더라도 피폐한 아트릭스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유난을 떠는 것일까? 반년치 무기를 하루 만에 끝내더군요. 제가 횡령했다는 사실도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커뱅 입장에서 큰일이 아니라 자신의 부정이 들통났다는 의미에서 큰일이라 이거다. 커뱅의 가시는 어이가 없어서 투덜거렸다. 그래서 그야 네 사정이고. 빨리 처치해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가시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이 한심한 놈을 상대하는 건 짜증나지만 이런 녀석이라도 아트릭스 영주를 암살할 때까지는 필요했다. 키로드는 칼린과 함께 영지 내외를 시찰 중이었다. 아트릭스 영지에 이제 막 도착한 그로서는 영지 경계 곳곳의 지형을 알아둘 필요가 있었다. 특히 곧 전쟁이 벌어질 곳의 지형을 미리 알아보는 건 중요했다. 다만 영주인 그가 직접 외곽을 시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만류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가만히 있어봐야 곧 죽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 그래서 키로드는 다른 이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병사들에게 진지공사를 명한 뒤 자신이 직접 진영을 시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가신인 칼리는 말을 타고 있는데 비해 영주인 키로드는 걸어 다녀야 했다. 아트릭스 자작의 재정이 너무나 나빠서 말을 사고 유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대신이라기엔 뭐하지만 웬 이상한 목마 하나가 있었다. 바퀴가 달리고 끌고 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멀리서 보면 말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조잡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다. 성벽이 없네. 성은 어쨌어? 적재로 팔았죠. 영주형 군마는? 대신 그걸 칼리는 목마를 턱으로 가리켰다. 저걸 타고 영주의 위신을 세우라 이건가? 키로드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목마의 줄을 획 당겼다. 이런 걸 타고 돌아다닐 수 있겠냐? 이런 건 트로이에서도 반품할 거다. 아, 젠장 뭔 영지가 이렇게 부실해. 영주가 말이 없는데 가신이 말을 타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나랑 바꿔. 키로드가 그렇게 말하자 칼린이 재미있는 농담을 들었다는 듯 껄껄 웃는다. 에이,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 끌고 다니시는 게 좋으신가 봅니다. 한적한 곳에 버리려고 그래. 키로드가 그렇게 투덜거리더니 갑자기 말을 멈췄다. 그는 손으로 칼린도 멈춰서게 했다. 말발굽 소리가 그치자 과연 사방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건? 수풀을 헤치고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과연 잠시 후 수풀 사이에서 불안당들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낡은 가죽 두건을 쓴 자들, 녹색의 저질천을 봉해서 만든 모자를 쓴 메브리코의 남자, 기생충이 안구 속으로 들어가 눈 한쪽이 먼 애꾸 등 해괴한 놈들 천지였다. 뭐야, 니들 서커스냐? 아서라 아서. 키로드는 몰려드는 불안당들을 보면서도 빈정거릴 뿐이었다. 하지만 칼리는 긴장했다. 그는 갑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불안당은 전성기가 지난 노기사에겐 힘겨운 적수일이라. 호위병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 그런데 용주님은 무기도 없으시지요? 칼리는 한탄하고 있었다. 하지만 키로드는 흥 하고 코웃음을 치더니 손을 내밀었다. 칼리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키로드는 뭔가가 날아드는 걸 맨손으로 잡아들었다. 그런데 그게 무려 화살이다. 날아드는 화살을 맨손으로 잡다니? 수적 우세를 믿고 안심하고 있던 불안당들 사이에서도 경악이 번져나갔다. 맨손으로 화살을 잡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호위병? 우리 형제 병사들에게 호위받을 정도면 관뚜껑 덮고 들어 누워야지. 사람이냐 그게? 아니, 용주님. 지금 그거. 화살을 손으로! 암살자들도 놀라워하고 있을 때 키로드는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하품을 하며 암살자들을 바라보았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문제. 영지는 가난하지, 병력은 없지. 얻어먹을 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내가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 다시금 화살들이 키로드를 노리고 날아들었으나 키로드는 양손을 펼쳐 날아드는 화살들을 죄다 쳐냈다. 눈을 감은 채로 미간을 향해 날아드는 화살을 붙잡자 화살꼬리가 파르르 떨다 허공에서 멈춰버린다. 그건 이 상황을 뒤엎을 만한 자신이 있어서 아니겠냐? 암살자들은 검을 빼들고 키로드와 칼린을 향해 엉거주춤한 자세로 달려들었다. 키로드는 어이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다. 치세요. 쳐봐라.